자, IBK 증권의 박근영 부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기대를 했는데요. 여지없이 네. 뭐 하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엄청 빠진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오늘 마지막에 좀 빠졌던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좀 어이없게 막판에 이렇게 빠지니까 네. 마이너스 난 것보다 좀 더 황당한 뭐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인을 잘 모르겠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 좀 이따가 간단한 설명을 좀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동향 일단 좀 쭉 스크린을 좀 해볼까요? 뭐 영란은행 국채 매입 소식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증환펀드 재가동을 검토한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기재부와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여기 따라서 뭐 채권 매입 관련된 부분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는 2197포인트 이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갭 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시초가부터 이제 일부 현물을 좀 팔기 시작했고요. 예. 다만 외국인들이 뭐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거의 3천억 규모로 대규모로 매수 출발하면서 네.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시켰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또 순매수로 전환하니까 현물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 느낌도 좀 들었고 예. 또 장 시작 직전에 이제 금융당국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 정보를 뭐 여러 가지 보고 의무화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서 다소 이제 시장을 좀 방어하는 느낌을 보였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반대 매매 매물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올라오면 현금화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걸로 보이고요. 9시 20분 지나면서 코스피가 이제 2200포인트 돌파하니까 이 시간에 외국인 선물은 매수가 5100억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부터 이제 계속 물량이 나오니까 이제 더 지수는 못 움직이고 지지부진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고요. 기관이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재차 이제 1434원대까지 상승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됐고요. 네. 현물 매수의 유입도 수급 주체적으로 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업종별로는 의료종류나 의약품, 금융, 뭐 섬유복, 뭐 산업재 이런 업종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예. 반면에 통신이나 음식료 등 경기 방어주 그리고 비금속 광물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10시를 지나면서 오전 매물이 소화됐는데 뭐 기관 외국인 양시장 순매수까지 또 전환되니까 예. 현물까지 들어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중국인민은행이 국정절 연휴 앞두고 29일 날 오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1,800억 위안 유동성 순공급 이것도 시장에 나쁘지 않은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7개월 내에 최대 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예. 뭐 중국 시장도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외국인들은 저는 뭐 오전 집계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동반 매수도 오전에는 보였고 그다음에 화학, 의약품, 금융, 뭐 서비스 이쪽도 샀고요. 근데 11시 지나면서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았어요. 네. 1,438원대까지 그때 당시 반등했는데 신고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2,190까지 또 이제 살짝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뉴스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때 두 가지 이슈가 딱 불거졌습니다. 뭐냐면 영국의 이번 조치가 단발성 이벤트 이상의 효과를 좀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장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어제도 그런 분석이 있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예. 경고를 하면서 그때 연수가 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이 이제 지지부진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이 2시 넘어서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장이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스웨덴 해안 경비대가 2시쯤에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에서 네 번째 누출 소식이 발견됐다. 아하.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 누출 건수가 이제 4개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드 스트림 1, 2 같은 경우는 연구 가동이 모두가 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없다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온 거니까 훨씬 네.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뭐 사실은 누가 했다 말도 많고 어느 진영이 했는지도 사실 알 수 없으나 네. 서로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드 스트림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뭐 완전히 이제 뭐 불가하다, 가동 불가하다 이야기 되니까 사실은 좀 이제 긴급하게 되는 거죠. 겨울도 다가오고 네. 가스 부분은 유럽 쪽에 상당히 큰 임팩트를 그렇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관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터키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럽으로 유일한 가게 되는 러시아 가스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터키를 잇는 흑해 가스관 터키 스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터키 스크림이거든요. 예. 이거 하나 남았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노드 스트림 1, 2는 이제 아마 가동이 좀 쉽지 않다. 부식 이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상당히 좀 에너지발 여러 가지 또 공급 관련된
불안감을 또 일으켰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시장이 그것 때문에 좀 한 방 막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경계감을 또 이제 시장에서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그렇죠. 내일 뭐 한국 시간 새벽으로 공개되는데요. 그렇죠. 장막판에 이제 시장을 주춤하게 만들면서 쫙 빼버린 거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긴 한데 예. 이 밴드 하단에도 좀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컨센서스 하단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장막판에 루머가 좀 돌았어요. 뭐 물론 나와봐야 됩니다만 그게 이제 확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쫙 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려다가 불안한 거예요. 네. 뭐 여러 번 이제 뭐 반대 매매 받고 140% 겨우 맞춰놨는데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던지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140원이니까 담보 유지 비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주체는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2시 반부터 3시까지 맞습니다. 3시 반 사이에 속절없이 밀려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워낙에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구나. 네. 조금 매물이 나와도 그냥 받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보니까 종가 부근에서 이 매수 공백이 생기는 종목들이 나오더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던지기 바쁘고요. 예. 아직도 이제 일부 완화 조치 때문에 뭐 140%를 이틀 연속 못 맞춰도 하루 정도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야 그거 다 지금까지 확성 연말까지는 매물이죠. 예,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너무 네. 취약하고 네. 이게 약간 올라오면 좀 팔아놔야지 이런 고객들이 이제 창구 쪽에서 꽤 많기 때문에 다소 좀 두드려 맞은 마지막에 아침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했는데 증한 펀드들이 뭐 공매도 금지니 뭐 이런 그 시장 안정 조치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네. 표현으로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다. 해야죠. 예. 신속하게 네. 그것도 매시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오늘 시장에 약세 전환에 한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키움증권에서 뭐 약간 자료를 보여줘서 제가 이제 따봤습니다만 예. 그 그림처럼 이제 1990년 5월 그리고 2003년 1월, 2008년 11월, 2020년 3월 예. 이게 이제 증한펀드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뭐 빨갛게 보이는 이 시점이 이제 증한펀드가 실제로 이제 집행됐던 이슈이고요. 그때 뒤로 보시면 대부분 다 주가들이 이제 쫙 반응을 했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최근 기준인 그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시마다 출자하는 형태로 이제 10조 7천억 정도 규모로 조성하면서 4월 달에 가동 예정이었지만 예. 뭐 미리 주가가 V자 반등이 너무 빨리 튀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뭐 돈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만기가 이제 내년 3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갚아줄 건 갚아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 펀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증한 펀드 때문에 뭐 주가가 움직였나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네 건 모두가 어떤 환경이냐면 그때는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하던 때예요. 네. 돈을 풀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재정과 통화 완화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지금 돈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이 증강 펀드에 대한 약간 제한적인 부분 이런 데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V자 반등을 나오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즉시 빨리 좀 뭔가 해야만이 아마 지수 하단이라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락을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질 때가 아니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저희들은 이게, 하고 이게 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게 빠지면 투매를 부르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매도가 나고 그럼 다시 네. 환율에 영향을 줘. 그 환율의 영향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오고 또 금리를 올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을 꼭 위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이 비상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계속 위기로 안 가게끔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돌고 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 좋은 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 건데요. 끊어주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하락장으로 본다면 2000년 이후에 네. 최근에 코스피 하락장이 지금 기간으로서는 최장 기간입니다. 예. 하락을 한 기간이.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에 보면 이번 하락장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면 최장 하락장이고요. 낙폭은 2007년 금융위기 때 57% 정도 빠졌었는데 이번 낙폭은 뭐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34% 빠졌습니다. 네. 코로나 당시 하락폭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시스템적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어제 기준이 27일 기준입니다. 9월 27일 기준을 보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20.1%. 네.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맞지만 이 결국은 4분기를 가면 금리 인상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어닝이 하향 조정되는 게 더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밸류가 빠져 있는데 어닝이 하향 조정되면 이 밸류도 네. 또 아주 싸지 않는 환경으로 또 가니까 그렇죠. 하방이 또 열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4분기 뭐 1분기 정도까지 조금 여유 있게 하방을 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4분기에 결국 초점이 이제 어닝으로 조금은 초점이 좀 맞추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이 하방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뭐 빠진 낙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반등이 나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 이 시장에서 수급 주체가 없고 또 외국인들은 어제도 보면 툼에 나올 때 지금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뭐 선물로 장난치거든요. 선물을 밀어버려 갖고 툼에 일으키고 다시 싹 말아서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이 반대 매매 나올 시간들을 그들도 아는가 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선물 밀고 반대 매매 나오면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 참 잔인합니다. 그렇죠. 네? 기관들이 또 역할을 뭐 좀 해주지 못하고 또 공매도 규모도 꽤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국면이 맞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그 산업별로 좀 점검해 볼 때 제약바이오가 선전 중이에요. 네, 뭐 미국 제약기업인 바이오젠, 뭐 치매약 예. 임상 3상 긍정적인 결과 이 발표가 나면서 점차적으로 어제 이제 거의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이제 센티먼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인 하루였거든요. 사실 저도 이 종목들은 뭐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거의 안 해본 종목인데요. 피플바이오나 뭐 메디프론, 그다음에 바이오톡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매 관련주로 네. 좀 언급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소형주죠. 네, 그 저는 뭐 특별하게 이런 종목들 매매를 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오늘 큰 종목 중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이제 급등했습니다만 바이오젠과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핵심이었던 바이오젠과 합장사인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오늘 한 7%, 8% 가까이 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납품 계약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공시를 내면서 예. 다소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셀트리온 그룹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상승세가 좀 들어졌던 하루였습니다. 가장 큰 형들 둘이서 이끌어 주니까 또 그 우산 아래서 중소형 바이오주도 조금은 매기가 있고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엔터업계도 좀 변화가 있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제가 됐을 거고요. 예. 이제 일부 오늘 뉴스가 이제 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좀 벗는 것 관련된 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 좀 마스크는 벗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중단됐던 2020년 앨범 판매량이 그 전년 대비 65% 급증을 하고 네. 최근에 저희가 보면 뭐 CD 플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CD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스트리밍을 받았기 때문에 CD가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CD 근데 소장용이래요. 다. 소장용이고 안에 네. 뭐 포토카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뭐 이렇게 팬미팅이나 이런 거 갈 때 거기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 넘버를 넣어야만이 이제 예.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생기는데 네. 이 콘서트 평균 티켓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영화표도 많이 오르지만 네. 이 콘서트 가격은 더 비쌉니다. 뭐 기존에도 비싸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블랙핑크와 BTS의 최근 티켓 가격이 이전 투어 대비 블랙핑크는 26%더 비싸지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뭐 거의 한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5만 그게 원은 이제 넘겠지. 뭐 또 이제 뭐 자사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또 예. 웃돈 주고 또 팔잖아요. 그걸.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BTS 같은 경우는 기존 그 투어 가격 대비 티켓 가격이 19%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높고요. 네. 트와이스나 뭐 세븐틴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도 8%, 세븐틴도 10% 이렇게 네. 티켓 가격이 오르니까 이 공연 매출과 앨범 판매량 동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가격 증가를 아주 잘하고 있는 쪽이 또 엔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11월 26일에 국내 대표 음악 시상식인 멜론 뮤직 어워드가 3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다고 네. 합니다. 이게 또 동인이 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동시에 뭐 치러졌지만 이제 2년간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시상식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가 또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뭐 지니뮤직이나 NHN 스타벅스, YG 엔터, SM, 뭐 JYP, 뭐 하이브 등등 오늘 네. 이제 음원이나 엔터사가 조금 눈여겨 보였습니다. 애플이 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크게 반등했는데도 그 저조했거든요. 애플의 증산 계획이 네. 없다. 네, 그죠? 네. 네, 잘 네. 안 팔린다. 프로 말고는 잘 안 팔린다.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LG 이노텍도 굉장히 크게 빠지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그 어제 어떤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리포트를 냈다고 했는데요. 예. 역시 이제 애플하면 고밍치죠. 고밍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빅마우스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예. 고밍치가 뭐 그런 뉴스들을 봐서 그런지 오늘 트위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애플이 아이폰 증상 계획을 취소했다는 말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다. 그 표현으로 보자면 a little bit weird to m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고밍치에 따르면은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를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네. 아이폰 13 가격을 낮추는 계획은 있다. 근데 아이폰 증상 계획은 사실은 애초부터 들어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뭐예요? 그리고 계속 증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뭐 리포팅이 되고 했는데 네. 예, 고밍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출하량은 10% 늘 걸로 본인은 확인하고 있고 네. 이 4분기 아이폰의 그 평균 판매 단가나 제품 믹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근데 아이폰 14 그다음에 플러스 수요는 사실은 지지부진하다. 네. 그러나 이제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주문은 확대되는 게 확실하고 아이폰 13 가격이 나가 14와 플러스 잠재적인 예. 그 오더카드 리스트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분기 그리고 한 해 전체적인 아이폰 출하량은 예상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만약에 어떤 이슈 때문에 출하가 급감하지 않는다면은 애플은 다음 어닝콜에서 4분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LG노텍이나 BH도 괜찮았지만 예. 뭐 장막판에 역시 이제 시장이 좀 밀렸어요. 밀리면서 또 네. 밀렸죠. 근데 사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뭐 어제까지만 보면 22% 급락했거든요. 한 주 며칠 만에. 그래서 급락 상태인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3은 프로 시리즈가 약 47% 비중이었습니다만 네. 어제도 제가 다루어 들었지만은 이 아이폰 14 관련해서 프로 시리즈가 60%로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47에서 60%.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량은 줄어들지만 이 기본적인 하단의 두 개 모델은 안 팔리고 네. 프로 모델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면 애플은 괜찮지만 부품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부품은 양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밑단에 있는 회사들은 뭐 일반적인 기본 모델 두 개는 좀 안 좋아지니까 네. 그걸 이제 프로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가는데 사실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은 한국이 거의 독점적이거든요. 네. LG노텍이나 그다음에 BH 등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로나 프로 맥스 시리즈가 많이 팔리면 사실 주가가 빠질 요인은 아니고요. 어제 또 LG노텍이나 BH도 급락을 했지만 그 전날 그 대만 업체 라간이라든지 일부 이제 애플 쪽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은 네.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빠져야 되는데 대만 업체는 그렇게 안 빠지고 오르고 한국 관련 업체만 급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실 저렇게 큰 기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22%의 주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사실 펀더멘탈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그 가격이 너무 과잉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2차 전지 전기차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전일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자동차 산업 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이게 결국은 네.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뭐 전기차 쪽 관련해서 5%에서 점유율을 12%까지 확대시키는 방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5년간 자동차 업계에 95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자를 예. 촉진시키겠다 이렇게 뭐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됐고요. 유전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주 긴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만 예. 이번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번 법안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CTP라 해가지고 이게 셀투팩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CATL이나 비아드는 이미 개발이 다 됐습니다.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CTPE 기술을 이제 셀투팩 기술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뭐냐면 모듈 링크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직접 통합한 다음 배터리 팩을 본체 프로그램과 바로 연결하는 방식. 이게 좀 어렵죠. 그냥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바로 예. 쉽습니다. 이 CTP 기술에 대한 컨셉인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위에 게 이제 원래 배터리는 셀에서 모듈
팩에 다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셀을 10개에서 20개씩 묶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이 모듈 8개에서 40개 정도를 묶어서 예. 배터리 팩을 만드는 게 기존 방식인데 저런 부분들을 이제 셀 투 팩으로 하면 모듈 쪽에 링크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바로 직접 통합한 다음 배터리 팩을 본체 프레임과 연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는 이 공간들이 없어지면서 효율성이라든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렇겠네요. 이 기술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 기준 그 CTP 배터리 팩에 장착된 모델의 보급률이 이미 12%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CATL이나 비아 등 중국 중심으로 이 보급률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국내 업체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25년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늦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못 들어가고 이 법안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못 들어가게 된 게 한국 업체에게는 상당히 좀 골든 타임을 좀 주는 그런 쪽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선제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완성제 OEM이나 여러 가지 뭐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소재 부품 조달 비중도 예. 상당히 좀 확보가 되면서 비중이 커질 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호재로 좀 길게 보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밀림에도 불구하고 뭐 한 3% 가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결합한 로봇 셔틀을 시범 운행합니까?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마 경기도 판교에서 시작한다 그러고요. 이게 지금 레벨 4 자율주행이니까 상당히 높은 그렇죠.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이 잘 이제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좀 되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대형 승합차 솔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 차량 2대를 로봇 셔틀 시범 서비스에 투입하면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나 뭐 퓨론티어, 캠시스, 뭐 캠트로닉스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만도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만도가 자율주행도 엮여도 있지만 사실은 하반기 이후로 좀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만도의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좀 표를 가져와 본데 표 띄워주시면 보여주세요. 이 현대기아가 이제 52%나 되고 있고 뭐 GM이나 뭐 중국 쪽 이렇게 여러 개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냈지만 네. 만도는 이제 글로벌 EV 업체 역시 테슬라거든요. 예. 상해 공장에 대한 가봉 회독이 아마 하반기에 이익 추정치 상향의 핵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고객사들의 특징이 이제 9월달에 특히 볼륨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전년비 20% 이상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네. 나간다는 거예요, 출하가. 그리고 지금 GM이나 포드 글로벌 업체들이 대부분 다 신규 물량이 본격 투입되는 게 9월달 이후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 4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간 볼륨이 올해 140만 대에서 내년에 2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하니까 네. 아마 내년에는 만도가 연간 매출 1조 초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볼륨 상승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도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정유 LPG 도시가스 에너지 주들인데 뭐 굉장히 그 이 노드스트림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잖아요. 네, 그렇게 특이한 동향이 있었습니까? 네. 재고 수준이 많이 감소했다는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영향도 받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허리케인, 이언이라는 그 허리케인이 있는데 예. 북상하면서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전일 유럽은 11.3% 급등했고요. 미국은 2.5% 급등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생산 시설에 전체적으로 좀 가동 중단이 된 것 같아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아직도 유럽 가스 가격과 미국 가스 가격이 이제 좀 보이는데 우상향 그림에서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재고가 많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문제 때문에 생산 시설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중단됐다. 그래서 멕시코만의 석유 생산량의 9.1%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5.95%가 네. 현재 가동 중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준 걸로 보입니다. 조선 기자재 피팅 이런 것들이 태조 이방원 그래가지고 사실 네. 약사장 초기에서 굉장히 파이팅을 했는데 네. 쭉 빠져버렸네요. 맞습니다. 뭐 역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많이 두드려 맞았고요. 두 군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스관 이번에 말씀드렸던 또다시 폭발 사고라든지 노드스트림 1, 2가 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영구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되면서 사실은 LNG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박 발주, 설비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선업체의 발주가 늘어난다든지 피팅, 파이브라인 관련된 이 부분에서 네.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보면서 피팅 관관업체라든지 밸브 업체, 그다음에 조선주 일부가 좀 움직였던 오늘 좀 하루였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군요. 네. 그죠? 패션 의류
다올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번에 또 양복도 한번 사셨잖아요. 저요? 네. 샀습니다. 네. 그날 봤죠. 참 네네 출애 맞습니다. 보느라고. 예. 근데 남자 양복 사는 게 제일 마지막인데 그래도 네. 이제 패션 쪽에서 좋아지는데 네. 사실은 백화점에 이제 보복 소비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좋다가 이제 좀 꺾이는 거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3분기 백화점 의류 신장률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3분기 백화점 의류 신장률은 네. 이 전년비 7월에는 4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34% 고신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그 이익률로 좋아지는 여성 정장이나 여성 캐주얼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남성 카테고리도 상당히 잘 팔렸다고 하니까 제일 밑단에서 안 팔리는 남성 정장도 이제 많이 팔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백화점 관련된 소비가 괜찮다고 보는데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네. 참 쉽게 그냥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백화점 의류 월별 신장률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으로 된 게 이제 올해 월별 신장률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도 월간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의류 구매 사이클인데 이 검은색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의류와 신발 지출 증감률인데요. 20년 1분기에 확 빠졌다가 최근에 검은색 차트가 싹 올라오죠. 굉장히 그러네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의류 관련된 부분에서 구매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의류 관련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되면서 네. 일부 의류 패션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박근영 부장님하고 이 시황을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듣고 전해드리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하면 할수록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증권회사 다녔지만 네. 영업하시면서 이렇게 두껍게 뭐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30분 동안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 자료들을 장중에 저희 고객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사실 드리고 있어서 여기 나올 때는 그걸 좀 모아서 네. 좀 더 이제 내용은 뭐 필요하면 좀 더 이제 네. 추가해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뭐 보시는 분들이 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고 그냥 뭐 넋두리 하다 가기는 좀 힘드니까. 이런 게 다 쌓이면 또 그게 어떤 투자의 능력과 또 계좌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여러분 광고 들으시고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교보투자증권의 김형렬 센터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와 지금 이런 초약세장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고무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